네, 수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가지고 연락 주셨을까요? 테크닉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2,300원에 15%입니다. 아이고, 네. 목소리가 또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너무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저희가 빠르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앞서서 사실 반도체는 두 분 다 부정이었지만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중립 긍정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뭐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오늘 좀 루머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텔레그램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래도 긍정을 주셨는데 오늘 뭐 A사로부터 코멘트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사실 지금 눈으로 실적이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 2분기 때도 지금 보면은 전분기 대비 지금 영업이익도 올라갔고 매출액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지금은 찍히는 그 가시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가 이제 테크잉이 지금 테스터 핸들러 전문 기업인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군을 만들고 샘플을 보내서 테스트를 받았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 거래처에서 샘플을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올해 하반기 때는 테스터 납품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만 지금 놓고 보면은 현재 지금 주력 제품군의 수익성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실적을 눈으로 지금 확인을 한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보통 주가가 이렇게 과열 구간까지 많이 올라가면은 뭐 오버뉴스라든지 아니면 좀 안쪽에서 좀 긴가민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앞전에서도 계속해서 추세를 테크잉이 유지해주고 고가를 찍었을 때 당시에도 생각보다 추세가 꺾일 것 같은데 꺾이지 않고 계속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워낙 좀 말이 많고, 근데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4일, 5일 거래일간에 지금 조정이 나와주는데 오늘 또 장대 현봉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기업이 한순간에 추세를 꺾고 내려오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본질은 테스트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테크인 같은, 뭐 YC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제적인 성장에 대한 좀 주도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일단 지금 수급적인 면을 보면은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모펀드, 연기금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물론 투신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지금 그 물량을 조금씩 받아내주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그 물량을 전부 다 외국인이 받아내기는 다소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밑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좀 밀리는 영향들이 좀 심한 걸로 판단이 들고, 제가 일단 긍정을 드렸던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추세는 깨졌습니다. 워낙 지금 이격들 간의 그 이평들 간의 이격도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주가 조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슈 부분들로 반도체가 빠지니까 또 자연스럽게 더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일단 테크행의 긍정을 드렸던 부분들은 43,000원 안 깼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는. 테크행이 일단은 최종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저는 43,000원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 보면은 너무 일직선으로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열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방향성을 아래로 일단 잡아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뭐 월봉에서도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그러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42,000원대 이 라인을 테크잉이 만약에 오게 되면 일단 비중이 15%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매수 평단가가 지금 62,300원이시니까 지금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뭐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이상 올라간다면 좋겠지만 반등이 안 나오고 조금 더 흐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금 더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60일간의 60일선과 120일선 사이 안쪽으로 저는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42,000원대가 오게 되면은 거기서 일단 저는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지켜주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 동일비중 진행을 하게 되면 평단은 얼추 지금 구간에서 한 5만 한 중후반대 나오겠죠. 이 구간대가 오게 되면은 저는 충분하게 기술적 반등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수익으로 일단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42,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그때는 저는 일단 손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손절은 일단 해야 되고, 만약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좀 추가 매수 진행해서 일단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아직은 좀 살아있다.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테크윙이 올해만 500% 올랐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아직 지금은 단기 추세가 약간 하방으로 열려있는 상태이지만 그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지라인 때 좀 지켜주는지 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좀 다양한 아이디어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윙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저기, 가만, 제일, 그게 뭐, 제일, 재룡전기요, 재룡전. 시청자님. 재룡전기. 예, 예. 매수가랑 비중 재룡전기. 어떻게 되실까요? 96,000원에 30%예요. 혹시 최근에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예, 아, 최근에 예, 들어갔어요. 매수를. 네, 오늘 어떤 최근에. 이유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유, 그거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네, 그동안 또 보고 계셨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지금 잘 들어가셨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날마다 보고 있어요. 일단은 중립 주셨고요. 그러니까요. 부정이 나왔습니다. 전 부정이 나올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기는 하는데 오늘 들어가셨대요. 일단 시청자님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업은 저는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실적에 대한 성장도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좋은 내용들을 이미 올해 1월부터 아니면 작년 3분기부터 너무 이 주가에 많이 반영을 시킨 상황이라 저는 만약 여기서 지금 반도체도 힘을 못 쓰고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증시도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그다지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최근까지 많이 올랐었던 종목분들 위주로의 차익 매도 물량, 그러니까 강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5%, 7%, 10% 빠지고 나면 그때는 저희가 아마 손절 의견을 드려도 손절 못 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차라리 저는 나중에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8만 원대 혹은 7만 원대에 다시 이제 매수를 할 때 하시더라도 지금은 우선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제 기준으로 맞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업 굉장히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긴 하셨으나 지금 매수한 가격이 너무 높고 지금 대내적으로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 않기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에 우리가 비를 다 맞을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이제 속상한 일이지만 저는 가지고 있다가 마이너스 10%, 20% 되는 게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내일 시초에 저는 우선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선물 지수도 빠지고 있다. 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고 현금 확보해 놓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내일 시초가에 그러면 순절해버릴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가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그때 다시 다른 종목이 아니라 재룡전기를 다시 사도 되니까요. 저는 내일 대응을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랄게요. 재룡전기 저희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이브 18만 7,100원에 10%입니다. 최근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 그 19만 원대부터 조금씩 모으다가 네. 오늘 18만 3천 원이 네네. 여기서 반등할 것 같아 하고 조금 더 5% 샀는데 네. 근데 또 그걸 뚫고 2,500원 내려가서 이게 그다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좀 궁금해갖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밀리고 있네요. 네. 하이브 주주분들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하이브는 이번엔 또 반대로 중립 주셨고요.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하방이 다 열렸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더 내려갈 거를 좀 기다려야 될까요? 본부장? 저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이 빠졌어요. 네. 하이브 가격 많이 빠진 건 맞지만
사실 지금 자리가 저는 오히려 더 하방으로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뭐 불확실성 리스크 부분들이 많잖아요. 미해진과의 좀 이슈 부분들도 아직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뭐 기존 아티스트들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TXT라든지 세븐틴, 뭐 뉴진스 부분들이 지금 활동을 이어나가가지고 수익성이 좀 어느 정도 견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뭐 컴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을 이끌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하이브가 반등이 나와줄 만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재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까지 내가 정말로 투자를 생각하고 들어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의 하이브가 너무나도 많이 빠졌고 바닥이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때 좀 난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하방은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손바꿈이 나오게 되면은 메이저들의 물량 그대로 개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하는 심리들이 발동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수 심리가 과열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과열이 좀 중립이라든지 조금씩 매수 심리가 내려가면서 메이저들이 다시 들어올 때 그 구간이 일단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쪽에 어느 정도 하이브가 바닥을 잡아주고 지켜줘야 되는 라인을 오늘 일봉상으로 일단 종가로 이탈을 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내일 장이 시작을 하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18만 원대 위로 다시 올라와 준다면은 뭐 18만 3천 원대 위로 다시 내일 시작을 하면서 그 라인을 지켜주고 또 마감한다면은 뭐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종가로 이탈을 하면서 마감을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하이브가 뭐 계속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뭐 내년 하반기에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도 일단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고, 하이브가 상대적으로 엔터주 내에서도 대장 역할을 충분히 좀 많이 했던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섹터에 대한 수급이 아직은 안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악재의 좀 수급에 대한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하이브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그래도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내가 정말 장기전으로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빠지는 것을 기다리셔야 되고, 앞쪽에 보통 하이브가 급등이 나왔던 시점의 시가 라인이 13만 원대가 돼요. 14만 9천 원, 14만 원대. 여기 라인에서 대부분 다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얼추 지금 월봉상으로 볼 때 7월 달에 지금 벌써 음봉이 좀 크게 나와주고 아래로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간적으로 좀 계산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올해 3분기 좀 끝자락이나 4분기 좀 시작하는 그 초입 구간, 그 라인대가 일단은 거의 반등 기조에 들어오는 그 근접한 라인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한 14만 원, 좀 맥심 구간이 14만 원대까지 하이브를 조금 더 기다리시고 긴 호흡으로 기다리신 다음에 14만 원대까지 근처까지 왔을 때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셔가지고 평단 낮춰가지고 아마 거기서 진행하게 되면 저는 수익은 좀 크게 보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엔터주 자체가 지금 워낙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본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하단을 조금 열어놔야 될 수도 있다. 다만 추가 매수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또 나스닥 선물도 빠지고 있는 와중에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렇게 빠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문자 상담 다음으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5774님께서는 감성 쿠폰을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 4,3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할지 기다려야 될지 고민이시네요. 의류주가 참 FNF는 잘 가는데 말이죠. 맞아요. 이 종목은 참 안 가네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감성 쿠폰은 계속해서 힘을 못 내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살아날 만한 그런 뭐 브랜드라든지 뭐 그런 모멘텀이 없을까요? 일단 뭐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좀 있거든요. 아마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수 있는 이제 브랜드인데 현빈이 모델이더라고요. 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투자하신 투자자분의 가격을 좀 고려를 해보면
작년에 이제 기록했던 4,940원대가 고점은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매 전략을 좀 짜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위에 상단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 여기에 거래량도 없어서 보유할 만하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그냥 보유 물량의 절반은 나중에 다시 산다 생각을 하시고 리스크 차원에서의 관리는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량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테마적으로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실적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이제 대만 쪽에서 혹은 이제 해외 쪽의 이제 매출 비중도 올해 이제 2분기와 3분기 실적을 체크해 보면 알겠지만 아마 1분기보다 점진적으로 늘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예 전량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우선 지수가 안 좋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 절반 정도만 정리를 하셨다가 만약 하단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다시 하고 싶다 하시면 저는 3,200원대 혹은 3,300원대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을 관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절반을 손절하셨다가 남은 이 비중은요. 매수한 가격대 위로 올라올 때, 네. 그러니까 돌파할 때 그때 비중을 다시 확대를 하셔서 높은 수익률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높은 수익금을 노리시는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겠는가. 감성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 실적 좋지만 대내의 변수에 주가가 조금은 더 밀릴 수도 있기에 저는 리스크 관리는 일정 부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시장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중에 오히려 돌파가 나올 때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어떻겠냐라는 의견 드려봤으니까요. 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2721번님 JLK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7,000원대시고요. 17%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마이너스 18%가 넘습니다.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오늘도 상한가 간 종목이어서 네. 혹시나 수익권이실까 기대를 그러니까요. 품었지만 아직까지는 손실이 크시네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나왔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그래도 시세를 조금이나마 이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내일장이 좀 걱정이 되긴 해서요. 일단 상한가로 마감을 하게 되면 보통 그 다음 날에도 좀 올라가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네, 그 다음 날도 거의 이제 이 상승폭을 조금 더 이어나가긴 하는데 그나마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큰 물량이 안 실어도 좀 주가의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는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내일도 상승력은 이어나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이 그리고 생각보다 그 AI 뇌졸중 진단 솔루션 쪽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자체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미국 시장까지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일단 안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지금 이 기업은 실적을 볼 필요는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 AI 기업들 자체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없고 쉽게 말하면 의료 AI 쪽에서는 이제 초입기에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화랑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주가는 이미 그 전부터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서 얼마나 큰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판단을 했을 때는 AI의 뇌졸중 진단 솔루션 쪽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은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 오늘 그래도 거래 대금이 좀 터졌거든요. 거래량도 좀 터져주고 근데 최근에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 누군가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바닥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대량으로 매집 흔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라인대에서는 크게 이탈은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봉상에서도 지금 이평들 간의 이격이 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격이 많이 좁혀져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주가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볼 때는 긴 그 주가 조정 자체가 좀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추가적인 저는 상승 기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반대로 우리가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1,700원에서 600원대 이 밴드 라인을 이탈 안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가 그래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7,700원대면. 그래서 17,700원대는 그래도 무난하게 돌파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은 그래도 앞전에 말씀해드린 그 가격대 이탈 안 한다고 하게 되면 홀딩 하셔서 수익을 보고 나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수익 볼 수 있는 전략을 좀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4844님이신데 한중 NCS 들고 계십니다. 53,4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이 그래도 5%입니다. 여기서 손절해야 될지 물타기 해야 될지 여쭤보십니다. 네, 한창 ESS 핫할 때 그러니까요.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네. ESS 이야기도 정말 쏙 들어갔는데 김태성 본부장님께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중 NCS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정말 다행입니다. 50%가 아니고 네. 5%인 게. 네네. 일단은 한중 NCS 같은 경우 혹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진짜 시장의 변수를 떠나서 네. 올해 하반기 내년을 생각해 봤었을 때 성장을 해 있을 거냐 아니면 도태되어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성장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들어봐도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남쪽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남쪽인가요? 아니죠. 반도체 공장이 있는 용인이라든지 기흥 쪽 혹은 자동차 공장이 있는 울산 이쪽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의 거리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 전력기기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는 충분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분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5%이시기 때문에 네네. 저는 추후에 추가 매수를 한번 염두를 하셔서 저는 기술적으로 보면 3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동일한 비중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 4만 원 초반대로 이제 평단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전체 계좌에서 약 10% 정도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 계좌의 비중 10%에 4만 원 초반대라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저는 조금은 더 가져가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요. 추매도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알아줘야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에 만약 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고민도 좀 하셨는데 사실 ESS라는 또 섹터 자체가 뭐 죽지 않았고 아직도 모멘텀이 많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중 NCS도 좀 추가 매수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빠른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기 오로스 테크놀로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6,000원에 20%요. 26,000원에 20%요. 네네. 시청자님 혹시 오늘 들어가신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6월 초에. 아, 6월 초에 들어가셨어요. 예, 예. 아, 오늘 또 급락이 나와서 걱정 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그리고 긍정 주셨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섹터는 부정이지만 그래도 종목별로는 그래도 긍정을 좀 많이 맞아요.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매수가가 그리 높진 않아서 네. 그래서 좀 긍정을 좀 주신 걸까요? 아니요, 뭐 반도체라고 다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갈 종목도 가고 네. 또 뭐 빠질 종목도 빠지고 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동훈하나텍이 일단은 빠질 만큼 다 빠졌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를 꽤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2023년 10월부터 바닥을 잡고 나서 뭐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해준 부분들은 없는데 1년 넘게 지금 본부장님 지금 네. 동훈아나텍 아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네, 근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자리. 그래서 이제 긍정으로 하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는 뭐 그렇게 좀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단기적인 추세는 일단 무너졌지만 이 기업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HBM 쪽에서의 생산 시설이 지금 계속 투자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거래처로 지금 삼성전자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제 공급 확대 부분들까지도 모멘텀으로 좀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3분기 새로운 AI 칩이 나오게 되면은 수요는 폭증할 것이고, 그럼 결국 삼성전자도 거래처로 두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일단 삼성전자를 신규 고객사로 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계측 장비라든지 HBM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외형 성장 부분들을 좀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고점 기준부터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거래대금들이 거의 없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악성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앞쪽에 좀 물려있었던 매물들이 버티지 못하고 좀 나오는 매물들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좀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좀 크게 내릴 만한 그런 매물들은 아직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앞전에 좀 기준봉 잡아줬던 시가 라인 한 22,400원대 여기를 만약 이탈을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반등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26,000원대 정도 되시잖아요. 오늘 지금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해준 상황인데 26,000원대도 지금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비중 20%이니까 더 이상 뭐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요. 시가 라인을 좀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한 3만 원대 이상에서 그래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3만 원대 이상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긍정에 대한 무예를 실어주셨으니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꼭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동호는 아나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730원이고 35%입니다.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 근데 지금 거의 한 올 초에 사가지고 거의 아. 6개월이 넘었는데. 그래도 어제는 좀 수익권이셨는데 아주 살짝. 못 팔았어요, 저번 주에 제가. 그러니까요. 그럼 네.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다행히 두 분 다 긍정 네. 들어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비중이 꽤 있으시긴 하신데 오래 좀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매수가 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시? 자꾸 매수가 근처까지는 와요. 네. 오히려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게 동원 아나텍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실 이제 동원 아나텍을 이제 설명을 할 때 혈당 측정기를 이제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혈당 측정기 자체가 어떤 최근의 시장 트렌드에 지금 부합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 뭐 당뇨라든지 비만 치료제들이 안 올라가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 속에 동원 아나텍은 개발을 할 거다,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개발을 해서 지금 상용화가 되는 기업이고 중국과 인도 쪽에도 이제 매출 비중이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저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시장이 좀 지수가 변동성이 심한 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매수한 가격 그 이상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인데 우선은 25,000원까지는 저는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2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조금은 더 앞선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 아니면 새로운 뉴스로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동안에 많이 이제 쉬었기 때문에 35,000원까지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대다수의 이제 우리 최근에 시세를 냈던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해외 매출 비중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쪽에 좋은 전수를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화장품도 그랬고요. 음식료도 그랬고요. 지금 동원 아나텍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타겟 시장이 중국과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시세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훈 아나텍 좀 도와드려봤어요. 두 분 다 긍정 의견 드려봤으니까요. 좀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한전선예.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30원. 14,000. 14,000. 네네, 비중은요? 한 10%예요. 네네. 14,000원대에 폰을 10%요.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전략 빠르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본부장님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네. 대한전선 일단 거의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슷하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뭐 요즘에 LS 전선이랑 좀 잡음이 네,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인 건지 중립의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잡음이 LS 전선에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네. 전선이나 뭐 노후 인프라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좀 성장성이 나올 기업인 거는 사실이긴 한데 지금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LS 전선 쪽에서 뭐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수면 밖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투심이 과연 회복을 얼마나 해줄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수급만 놓고 보면은 금융투자 지금 매수세가 3일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지금 매수세가 3일 들어오고 있고 오늘 또 기관이 또 매수세가 들어와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서로 지금 두 업체 간에 뭐 서로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주가에는 어떤 식의 움직이는 부분들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메이저들이 일단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물량이 3일간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성을 보고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단기성으로 좀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기술적 반등을 보고 들어온 매물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저는 일단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14,000원대면은 지금 약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내일 시장이 열리고 나서 시가 라인을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더 가지고 갔다가 한 15,000원대에서 일부 비중을 줄이고요. 5% 정도 비중 줄이고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좀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하게 되면은 저는 그래도 이제 앞전에 좀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 17,200원대로 보이거든요. 17,200원에서 17,000원대 이 밴드 라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전량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좀 하면 되시고 만약에 내일 좀 시가 라인을 좀 크게 이탈을 해가지고 13,800원대까지도 깰려는 흐름들이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지금 매수가랑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손절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더 추이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일단 이제 이 정보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로 정말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주가 조정 기회로 보고 반등이 또 들어와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좀 보수적인 관점 유지를 하시고 그래도 올라오면은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나눠가지고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재룡전기는 내일 시초가에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는데 대한전선은 그래도 긍정이에요. 좀 대한전선이 더 메리트가 있나요?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당연히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은 상대적으로 재룡전기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가의 위치 기준으로 보면 대한전선은 고가의 위치가 아니라 네. 지금 기술적으로 혹은 시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고 13,000원이라는 가격 밑으로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고려해 봤었을 때 네. 기존의 육상 케이블 여기에 이제 해상 케이블에 대한 수주 잔고까지 쌓이게 되면 물론 이제 LS와의 불편한 관계 보안 쪽으로 이게 계속 노이즈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 저는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한전선이 이런 노이즈로 가격이 밀리게 되면 저는 매수를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한전선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오히려 15,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시면서 길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이제 전력기기 다음엔 전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확인을 했고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을 숫자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뭐 대룡전기랑은 워낙 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렸습니다. 대한전선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인권님께서는 지니너스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940원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지니너스 어떤 모멘텀으로 들어가신지 모르겠는데 네. 최진욱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비중도 좀 많이 태우셨거든요. 네. 일단 이 기업이 생물 정보 분석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신체 검사 부분들의 좀 솔루션 부분들의 수주 영향을 좀 받는 기업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일단 지금 수급적인 면만 보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뭐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 뭐 금투도 들어와주긴 했는데 그 매수 규모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매수 규모가 적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좀 그만큼 기대를 좀 많이 받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 좀 수급적인 면만 봐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주가가 위로 올라갈 만한 어떠한 특수성이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여전히 하방 추세로 저는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주가도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바닥 부근에서 지금 계속해서 위로 올리지 못하고 보합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입형들도 이미 뭐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는 주가가 좀 큰 힘을 받기에도 다소 부족합니다. 모멘텀이 없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좀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 한 1,600원대 이 라인대를 지니너스가 만약에 이탈 안 한다 하게 되면은 한번 좀 트라이를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단기성으로 보고 들어갔다 하게 되면은 저라면 좀 손절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손절을 할 것 같지만 만약에 내가 단기성으로 생각을 안 하고 뭐 앞으로의 외형 성장, 뭐 성장성, 질적 성장 부분들을 보고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자리도 워낙 바닥 부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시총도 그렇게 높은 종목이 아니라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서게 되면 또 강하게 들어설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대비를 했을 때는 저는 일단 최종적인 목표가를 좀 말씀해드리게 되면 만약에 모멘텀이나 재료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2,300원대까지는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약에 재료가 부각이 된다 하게 되면 그러면 재료 부각 시에는 목표가를 2,300원대로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최종적인 손절가 라인을 좀 보고 싶다 하게 되면 저는 한 1,600원대 이탈을 안 하면은 가지고 가고 1,600원대 이탈하면은 일단 저는 손절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니너스 부침이 긴 기업인데요. 좀 자세하게 전략을 짜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는데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유튜브 댓글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시간 내에서 지금 많은 이슈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이노웨이 이슈도 있는데요. 저희가 좀 꼼꼼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